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70, 제목은 책임의 비밀. 네. 한번 읽을게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도 하고, 응보와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책임이 무엇인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될까? 책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좀처럼 자유가 주어지기 힘든 2살 때부터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만끽한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지는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책임의 비밀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데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책임의 비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도 하고, 응보와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책임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게 될까? 책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좀처럼 자유가 주어지기 힘든 2살 때부터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만끽한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지는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책임의 비밀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데 있다.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어떤 기억이 난다든가 무슨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반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자라오지 못했구나.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어. 잘 전달됐네. 맞으면서 살았다고 하니 그렇게 다 맨날 도망가고 자기 죄를 덮고.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삶 자체가 갖는 그걸 진짜 이렇게 자기가 겪으면서 성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떨어진 자유의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그 작은 것부터 해냈을 때 큰 책임도 질 수 있는 용기,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막 왜 이렇게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은 책임. 적어도 이렇게 그 정직도 책임의 어떤 것처럼 내가 했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기 그렇지. 쉽잖아요. 혼나거나 질책을 받을까봐. 그것도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혼날까봐 지금 덮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정직함이 발달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혼날까 봐. 두려움 때문이거든. 근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혼을 내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그게 이제 그리고 우선은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너무 좁게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냥 생길 수 있는 일,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이는 쪽에 있으면, 그게 잘못이라는 걸로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다 실수하는 게 정상이다.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한테 하나의 그런 그 가치관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 실패를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될 때, 그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잖아.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허용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완벽하라고 요구받으면서 혹시 잘한 건 아닐까? 너는 완전해야 돼. 요만큼의 실수도 있으면 안 돼. 하는 어떤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엄하게, 아주 엄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면 자기가 못할까봐, 자기가 완벽하지 않을까봐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 완벽하지 않음을 편안하게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만약에 보이면서 살 수 있었다면 좀 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책임이잖아, 책임성. 근데 이 책임이 자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가 있었냐 없었냐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아주 중요한 말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자유를 줘야지. 뭐 중학생 10대가 되거나 뭐 집 떠나서 이제 뭐 군대 가고 뭐 하면 이제 자유가 주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전엔 자유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면서 남의 자유를 내가 함부로 제한하고 억압하고 내가 뭐라고 그거를 자유를 마치 뭐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어쩌면 자기가 그런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또 자유를 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엄하게 너무 규칙을 지키면서 너무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자란 가정 환경이 이제 나로 하여금 책임을 못 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회피, 도망가거나 책임을 질 생각을 못 하거나 책임이 뭔지를 모르거나, 그만큼 내가 혼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책임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따르는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보든지 어떤 일의 결과를 보든지 이제 거기서 이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결과를 보는구나. 이게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로 내가 해야만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했을 때 따르는 어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봄으로써 다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내가 이거를 남의 탓으로 안 돌릴 수 있는데 나한테 만약에 자유가 안 주어졌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 탓, 아빠 탓.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꼴이 되면 남의 탓이야. 이건 전부 다 이제. 맞아. 그럼 2살 때 자유는 어떤 걸까요? 2살 때는 이제 2살이 되면 자기 혼자 걷고 이때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할게. 내가 혼자서 밥 먹을게. 내가 혼자서 신발 신어볼게 하는데 부모들이 안 돼. 내가 해줄게. 너 신발 아직 못 신고 너 숟가락질 하면은 밥 다 흘리잖아. 흘려야지 밥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자기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흘리고 떨어뜨리고 뭐 깨고 한다고 이거 못 줄 거야. 안 깨지는 걸로 흘리면 닦으면 되는 거.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율성 주도성이 2살 때 발달되거든. 이게 이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제 발달 심리 단계적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1년에서 이제 2년, 3년 사이에 자율성, 주도성, 또 주자 돌림, 뭐 자주성, 뭐 그게 다 발달돼 그때가. 놀랍잖아. 2살, 3살에 뭐 할 줄 안다고 그때 응? 자주권을 주고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그 자유를 주냐고. 아주 역설적이야. 이게 보면 참 역설적이야. 참 그때 앉아놓고 이제 나중에 너는 왜 그렇게 스스로 뭘 할 줄 모르냐, 너 혼자 생각해서 뭐 하는 건 못하냐, 왜 넌 그렇게 의존적이냐, 넌 왜 그렇게 책임을 못 지냐. 왜? 자기 원인이 어디 있는데. 그만큼 내 자유를 다 뺏어간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나 보지. 그럼 그 이후 발달 단계에서 2살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막 그런 결벽증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의 무슨 자유를 빼앗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모가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발달 단계에서 그것들을 자율성 주도권들을 이렇게 개발시켜 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뭔가 회복이라 그럴까 아니면 새롭게 그 단계에 맞게 첫 단계에서는 어려웠지만 그 다음 단계나 뭐 청소년기 뭐 이후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지. 맞나요? 네. 가능성이 아니라 발달이 돼. 그렇게 하면. 이 2살 때, 좀 뭐 10살 때 그렇지. 못했어도 15살 늦게라도 때, 하면은, 네. 늦게라도 하면은 그때 안 됐던 거를 이제 다시 아니면 새롭게 이제 늦었지만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미 상처가 그동안에 많이 쌓였고 관계가 벌써 끊어졌을 수 있어. 입을 다물었거나 대화를 더 이상 안 하거나 마음을 닫았거나. 왜? 너무 자유를 많이 뺏어가가지고 억압을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닫았고 말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진짜 잘못했다. 나 정말 몰라서 그랬다. 나 정말 내가 이제 그걸 배웠고 나 이제 알게 됐다. 나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2살 때, 3살 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10배의 힘을 들여서 해야 돼. 인내심 엄청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왜?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다니까.
2살이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확실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정말 그 어떤 그런 뇌의 어떤 역할들이 다 차단돼 버리거나 막 끊어져 버려서 어쩌면은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어떤 장애가 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다 그런 좌절과 뭐 상처와 실수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니까 30대, 40대 돼서 자기 자유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때라도 떠나면 나는 웰컴이요. 잘하는 거. 그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제 행동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는 해. 근데 이 책임 못 지는 사람들, 책임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뺏겼다는 거를, 그 자유를 주면, 자유를 맛봤으면 책임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제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지. 그래서 제목이 좋아요. 책임의 비밀이야. 제목 좋지? 어떻게 이 제목을 생각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야, 기가 막힌 제목이다. 생각을 했어. 다시 한번 읽으면, 제목, 책임의 비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도 하고, 응보와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책임이 무엇인지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될까? 책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좀처럼 자유가 주어지기 힘든 2살 때부터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만끽한 유아기를 보내야만 책임지는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책임의 비밀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데 있다.